자, 안녕하세요. SPC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Variable Control Chart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 Xbar 차트, R 차트 그리고 OC 커브, ARL 차트 이게 봤었고요. 자, 오늘은 Xbar 차트 그다음에 S 차트를 같이 이용하는 걸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요 차트가 이제 Xbar 그리고 R 차트보다 어떤 면에서 좋으냐, 자, 그런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 Xbar S 차트는 샘플 사이즈가 고정됐을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변화해 나갈 때 샘플 사이즈가 달라질 때도 사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bar와 S 차트를 사용할 텐데요. 자, 일반적으로 Xbar하고 S 차트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Xbar와 R 차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경우가 있어요. 더 preferable한 경우가 있는데 어떨 때냐? 자, 샘플 사이즈 n이 클 때 좋습니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R 차트는 n이 작을 때 좋다고. 그래서 recall that the range method 이게 이제 R 차트를 말하는 건데요. For estimating sigma loses statistical efficiency for moderate to large samples. 샘플 사이즈가 클 때는 이게 별로 안 좋더라. 이게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샘플 사이즈가 좀 클 때는 S 차트를 써라. 자, 그래서 S라는 것을 R 대신에 사용하라. Xbar 차트에서도 우리 Rbar 이런 거 사용했는데 이제 Rbar 사용하지 말자. 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 N이 변화해 나갈 때도 이게 좋습니다. R 차트에서는 이것을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가 없는데 S 차트는 사용할 수 있더라. 자,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Xbar S 차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 지금은 샘플 사이즈가 고정됐을 때네요. X1, X2, X3, X4, X5 N이 5일 때 Xbar하고 S를 다 계산했습니다.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아시죠? 다 계산해 가지고 Sbar도 계산하고 X더블바, Sbar, X더블바 이런 걸 계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우리 몽고메리 우리 앞에서 이 뮤와 시그마 스퀘어 이거 추정하는 이런 얘기 제가 앞에서 했었죠. 자, 이렇게 다 얘기했었고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R 차트에서는 요 동네를 사용했어요. R 차트를 이용할 때는 그러니까 Xbar and R 차트 이용할 때는 요 내용을 이용했는데 이번에는 Xbar and S 차트를 사용할 때는 지금 요 얘기를 사용할 겁니다. 요 얘기. 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요 언급만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죠. 결국은 이제 시그마를 추정하는 방법인데 자, 이번에는 S를 사용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S도 샘플을 뽑을 때마다 달라지니까 이것은 일종의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그럼 그놈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을 건데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게 좀 복잡한 형태의 어떤 상수가 달라붙은 시그마더라.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복잡하니까 이제 C4 시그마라고 부르기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S가 랜덤 베리어블인데 통계학자들이 보니까 이놈의 표준 편차가 이런 형태를 가지더라라는 걸 찾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사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그마의 해수로 우리 앞에서도 언급했었는데 요게 이제 요걸 요 S의 평균에다가 C4를 나눠주면은 이게 시그마의 unbiased 요것이 이제 시그마의 unbiased estimator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 S의 평균이라는 건 또 우리가 모르거든. 그러니까 S의 평균의 추정치를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추정치가 뭐가 좋을까 보니까 S의 샘플 미인을 구한 S바가 좋더라. S바는 S를 가지고 M개를 구했으면 이걸 평균 낸 거죠.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요 놈의 추정치로서 이게 좋으니까 이제부터 요거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그마의 추정치로 요거를 사용하겠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S 차트를 그릴 때 만약에 우리가 시그마가 주어져 있다면 시그마를 안다면 여기 잘라가지고 요거를 이용하면 되겠죠. 요거를.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 자, 요것과 요것을 이용할 텐데요.
원래 원칙은 뭐예요? 내가 모니터링 하는 스태티스틱이 만약에 S면 S를 측정한다. 그럼 세로 축에 S라 놓고 여기다가 샘플을 뽑아가면서 이렇게 다팅을 할 텐데, 이렇게 막 다팅을 할 텐데, UCL과 LCL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UCL과 LCL은 다 어떻게 한다?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S의 평균과 S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3시그마 컨트롤 차트를 그려야겠죠. 자, 그런데 이 S의 평균이 뭐라 그랬냐면, S의 평균이 얘죠. 즉 한마디로 얘가 지금 S의 평균이고 얘는 뭐예요? S의 표준 편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S의 평균 대신에 요걸 사용하고 S의 표준 편차 대신에 요걸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죠?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시그마가 있고 여기에 시그마가 있으니까 시그마로 묶으면 나머지는 그냥 어떤 상수가 시그마에 곱해지는 형태가 되니까 이걸 그냥 통계학자들이 B6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건 B5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시그마가 주어져 있지 않죠. 우리가 대부분 시그마는 모르는 상태란 말이야. 자, 그럴 때도 원리는 똑같아. S의 평균과 S의 표준 편차. 요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그마를 모르니까 이제 요쪽 스토리가 되는 거지. 요쪽 스토리가 되는 거지. 시그마를 모르니까 요거를 시그마를 모르니까 시그마 햇은 요거를 사용할 거고요. 자, 잠깐 지우면 첫 번째 필요한 게 뭐지? 시그마의 평균이야. 이게 바로 지금 시그마의 평균 아닙니까? 이 시그마의 평균이 이게 이제 뮤 서브 S인데 이걸 모르니까 이것을 뮤 서브 S를 추정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S바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S바라고 하면 될 거고 3이 그대로 왔고요. S의 표준 편차. S의 표준 편차라는 것이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잖아요. 요걸 적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S를 모르니까 시그마를 모르니까 시그마의 추정치로 요거 사용하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요거 좀 지우면요. 이 값을 여기다가 추정치를 해 놓은 거고 요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파트를 여기다 적어 놓은 거야. 그럼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S바하고 S바 있으니까 묶으면 어떤 상수, 복잡하지만 어떤 상수가 있을 거다. 자,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요거를 캐피탈 B4라 불렀고 이걸 캐피탈 B3라 불렀던 거지.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이 이제 요거를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S 차트로 요것을 사용하지 않겠느냐.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원리는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X바 차트는 방금 S 차트 얘기했고 X바 차트는 어떻게 할까요? X바 차트도 UCL, LCL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X바를 측정하는 거니까 X바의 평균과 X바의 표준 편차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X바의 평균은 뮤라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X바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오브 루트 n이라는 거 알고 있죠. 자,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뮤 햇은 뭐고 시그마 햇은 뭔지가 지금 필요한 거야. 뮤 햇은 뭐 쓰면 돼요? X 더블 쓰면 된다고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죠. 이거 쓰면 될 거고 요거는 뭘 써요? 앞에서 우리가 시그마 햇은 요렇다라는 거 방금 앞에서 노트 필기하면서 봤죠. 그래서 요거는 S 바 오블 C4라는 걸 쓰기로 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집어넣었습니다. 뮤 대신에 이거 집어넣었고요. 시그마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은 거야.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이게 또 되게 또 복잡한 상수처럼 보여. 그래서 복잡한 상수를 A3라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 놓은 거지. 통계학자들이 이미 A3라는 상수를 다 찾아놨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네. 이게 X바 차트의 UCL과 LCL은 A3라는 것을 사용하고 XW와 S바를 사용하면 된다. 자,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네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X바 차트하고 S 차트를 그릴 때 X바 차트는 방금 보셨던 A3를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S 차트는 B4, B3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자, 이런 결론에 도달했던 겁니다.
뭐 과정은 복잡한다는 결론은 이미 통계학자들이 찾아놓은 상수를 이용한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공식을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내가 컨트롤 차트에서 샘플을 이렇게 계속 해 나가면서 측정하는 값이 만약에 W다. 자, 그러면 UCL과 LCL이 어떻게 돼야 된다? 원리는 뭐다? W의 평균에다가 어떤 상수값, 뭐 아까 L이라고 표현할까요? L 곱하기 시그마 서브 W.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 돼. 그럼 나머지는 이제 좀 뭐 복잡할지언정 다 따라오게 돼 있다. 자, 이건 마이너스겠죠. 자, 요거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요게 이제 원리예요. 그래 놓고 근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자, 이런 형태가 되더라. 자, 요까지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뉴메리컬한 이그젠플을 보면 x1, x2, x3, x4, x5 다섯 개 있고요. x바 계산했고 s 계산했고 그다음에 x더블바 계산하고 s바 계산했어요. 자, 이것만 있으면 이제 컨트롤 차트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x바 계산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s바 방금 보셨다시피 계산할 수 있고요. 그때 x바 차트는 요렇게 요 공식을 이용해서 UCL, LCL 정함되고요. S 차트는 아까 요 공식을 이용해서 UCL과 LCL을 정하면 된다. 자, 그래서 그 UCL과 LCL을 봤더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다 인컨트롤 상태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S 차트도 마찬가지네요. 요거는 이제 S 차트고요. 요거는 이제 X바 차트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페이즈 1에서 다 인컨트롤 상태에 있으니까 요 UCL과 LCL 그리고 요 UCL과 LCL을 각각 이제 페이즈 2로 가져가서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상황을 좀 달리 해볼게요. 샘플 사이즈가 베리어블 하되, 즉 샘플 사이즈가 변화해 나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샘플이 이렇게 막 증가해 나가는데 x1, x2, x3, x4, x5인데 첫 번째 샘플은 샘플 사이즈 5개야. 근데 두 번째 샘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거 3개밖에 측정이 안 되고 네 번째는 5개, 세 번째 5개, 네 번째도 5개, 다섯 번째도 5개인데 여섯 번째는 4개밖에 안 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샘플 사이즈가 자꾸 변해 나가니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컨트롤 차트를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샘플을 뽑을 때마다 X바와 S는 계산은 가능합니다. 그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weighted average의 개념을 사용할 거야. 가중 평균의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X 더블 바를 계산할 때, 자, 이런 걸 그냥 평균을 내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요런 각각의 X바 앞에다가 요런 가중치를 곱해서 더해주자는 거지. 그래서 NI가 지금, 그러니까 아까는 다 똑같을 때는 그냥 N인데 이걸 이제 NI라고 지금 돼 있는 거죠. 여기도 이제 NI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더한 거 분의 요 NI 한 것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가중치를 더한다. 자, 그런 개념이고요. S바도 그냥 이걸 평균 내는 게 아니라, 자, 이 SI의 스퀘어를 요렇게 계산해가지고 루트를 씌우면 2분의 1승 한다는 게 루트 씌운 거니까 요렇게 가중 평균을 취할 수 있더라라고 통계학자들이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사용하면 좋다. 자, 그럼 이 결과를 그대로 이용해서 컨트롤 차트 그리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x1, x2, x3, x4, x5가 있으면 이게 지금 자꾸 비어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가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좀 비어 있고 여기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I를 이렇게 다 계산을 하면 요거 가지고 weighted average로 x 더블 바하고 S 바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weighted average의 개념으로. 공식은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x 더블 바의 개념을 요 수학식으로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 얘기고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S 바도 요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요걸 이제 묘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consider the first sample. 첫 번째 샘플 1번, 2번 닷닷닷닷 여기 뭐 25번까지 있었나요? 이게 해 나갈 때 제일 첫 번째를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샘플 사이즈가 n이 5지. 그러면 n이 5일 때에 A3라는 값이 얼마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A3 값을 요것을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물론 요거하고 요거는 X 더블 바고 요거는 S 바죠. 요거를 계산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럼 두 번째 샘플을 했는데 만약에 n이 바뀌었다. 만약에 n이 5가 아니고 막 4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즉 이게 바뀌면 이것도 바뀌겠죠. 이게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바뀌니까 컨트롤 리밋 자체가 바뀔 거야. 컨트롤 리밋 자체가 이게 아니고 다른 값이 되겠지. 즉 샘플 뽑을 때마다 컨트롤 차트에 UCL, LCL 값이 바뀌게 돼 있어요. 아, 그런 특징이 있구나. 자, S 차트도 마찬가지. S 차트도 컨트롤 리밋을 UCL, LCL 하는데 요 앞에 있는 어떤 상수 값이 있지 않습니까? 요 값은 이제 S 바가 될 거고요. 요게 이제 자꾸 바뀌어 나가는 거죠. 요게 이제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요 값이 자꾸 바뀌어 나갈 것이다. 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B3, B4 값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X바 차트고요. 여기는 이제 S 차트인데요. 보시면 컨트롤 리밋의 UCL, LCL이 계속 달라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 다섯 번째를 할 때는 여기가 LCL이고 여기가 UCL인데, 일곱 번째 할 때는 여기가 LCL이고 여기가 UCL, LCL이 바뀌어 나갈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되겠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바 차트와 S 차트가 샘플 사이즈가 변화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그때는 UCL, LCL 값이 이렇게 변화해 나간다. 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요까지 오늘은 X바 차트와 S 차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유도 과정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세한 뭐 상수의 번호, 뭐 B3냐, B4냐, 뭐 이거는 나중에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걸 외우려고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샘플을 뽑는데 만약에 W라는 걸 측정하면은 이 UCL은 뭐다? 이 UCL과 LCL은 뭐다? W의 평균에다가 어떤 상수 곱해가지고 W의 표준 편차를 이렇게 더해주고 빼주는 것이다. 자,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